네, 오늘 최적화 개론 20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공지를 긴급히 날렸듯이 챕터 19에 해당하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보려고 해요. 2017년에는 순서를 좀 다르게 했었는데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에 있는 그걸 먼저 커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다 하고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의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과 노트에 있는 그 듀얼러티 관련된 듀얼 펑션에 관련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거 먼저 커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스킵을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순서를 오히려 그러니까 책에는 물론 리니어 프로그래밍 있고 그 다음에 이 19장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의 전개상 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순서가 사실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챕터 19 그다음에 챕터 20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뭐과 함께 하면서 라그랑주 듀얼 펑션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2017년 강의를 보고 왔으면 오히려 더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뭐 벽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오늘 최대한 좀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19장, 20장에서 풀고자 하는 것은 이제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에요.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인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일단은 특별히 우리가 스트럭처를 많이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unconstrained 프로블럼이 있고 이제 constrained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constrained 프로블럼 중에서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또 constrained 프로블럼 중에서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optimization problems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constrained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general set constraint가 있고요. general set으로 constrain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functionally constrained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general set constraint는 그냥 오메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inimize 어떤 objective function 그다음에 뭐 x는 물론 r to the n을 가정하고 있어요. subject to 뭐 x는 어떤 constrained set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셋은 뭐 arbitrary 할 수가 있어요. 이 셋은 물론 subset of r to the n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이상한 셋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다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메가가 항상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functionally constrained란 것은 펑션에서 constrain 되는 건데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s에 의해서 이 constrain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functionally로 해놓고 equality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있듯이 어떤 h sub i라는 r to the n에서 우리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 인풋의 디멘션과 같죠. 거기서 스칼라로 가는 그렇죠. h sub i라는 펑션을 가지고 이것을 equal 제로로
해서 어떤 constraint을 만드는 거예요. constraint를. 또는 어떤 펑션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g예요. gj of x. gj도 rn into r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inequality예요. equal to 0였으니까 위에는, 밑에는 less than or equal to 0로 했는데 왜 이걸 그러면 less than or equal to 0로 했느냐? 여기서 이거를 상수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뭐 이거를 1이라고 했으면 어때요? 새로 hi of x 마이너스 1을 새로운 hi로 정의하고 나면 equal 0로 항상 놓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gjx도 이게 제로가 아니라 상수면 넘겨가지고 새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왜 less than이냐? 만약에 gj of x가 greater than or equal to 0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새로 define 하면 less than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어떤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최적화 책들에서는 less than 0로 해요. 알겠어요? inequality constrained function으로 만드는 constraint는 less than or equal to로 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general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general이 아니고 제가 말했지만 general은 general set constraint가 general이고요. 사실은 functionally constraint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저자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나온 책들을 보면 functionally constrained problems, optimization problems로 거의 이렇게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arbitrary한 constraint set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constraint set이 어떤 스칼라 valued 펑션들을 가지고 그 펑션들 중에서 일부는 equal 제로로 나머지들은 less than or equal to 제로로 해서 constraint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펑션으로 equal, less than equal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걸 가져오면 x in r to the n such that 어때요? h1 of x equal 0. 그다음에 intersection 해서 또 이제 두 번째 거 h의 두 번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점점점점 해서 x의 여기서 m 번째로 했죠 우리가. 그래서 h sub m of x equal 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tersection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inequality constrained function들 가지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x in r to the n 한 다음에 g sub 1 of x less than or equal to 0 intersection 점점점 intersection 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p까지 우리 교과서는 p계로 했어요. 책들마다 달라요. 저걸 쓰는 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의 constraint set은 이제 어떻게 돼요? equality constrained function들과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을 가지고 각각 셋을 만들어서 그 셋들을 모조리 intersection을 해서 constraint set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클리어합니까? 예. 물론 general set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의 constraint set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될 것 같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m개, p개 할 때는 얘가 finite하다는 거거든요. finite한 것들 가지고 어떤 arbitrary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exact하게 approximation을 할 수 있지. 보통은 general한 어떤 set을 저렇게 펑션 가지고 approximation을 하지 않고 exact하게 나타내려면 일반적으로 countably infinite 개가 필요해요. 할 수 있다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general이라고 돼 있지만 아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finite number of equality constraint function과 finite number of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을 가지고 그 펑션들로 만들어지는 R to the n의 서브셋들을 인터섹션해서 finite intersection해서 카운터블도 아니에요. finite intersection을 해서 constraint 펑션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클리어하죠? 하기를 바래요. 저는 최대한 클리어하게 설명했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가면 녹화한 걸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킵했지만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너럴한 제너럴한 functionally constrained problems라고 합시다. 그러면 general 그러면 이렇게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하죠. 일반적인 functionally constrained problems로 하죠. 뭐. 왜냐하면 general set constraint니까 general functionally constrained 뭐 이렇게 하죠. 뭐. 네. 그러면 타협이 좀 되죠, 그렇죠? general functionally constrained로 합시다. 네. 그러면 교과서 틀리진 않았죠. 그냥 빼먹은 거니까 당연해서 생략한 걸로 보면.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챕터 19에서는 그래서 이 general이 아니라 special한 functionally constrained problem을 다뤄요. 어떻게 스페셜하냐면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로만 이제 들만 사용해서 constraint 셋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0에 들어가면 이제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함께 있을 때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19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X 스타가 local minimizer이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세팅했잖아요. 그러니까 X 스타가 local minimizer이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X 스타, 물론 오메가에 속해야 되고 오메가는 functionally constrained constraint 셋이죠. If X star is a local minimizer then 블라블라블라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then 블라블라블라. 그게 이제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first order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과 여기서 이제 constraint 펑션들도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걔들도 뭐 미분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first order들로 여기가 돼 있으면 이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for X star feasible to be a local minimizer가 되고 만약에 second order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 for a feasible X star to be a local minimizer가 되는 거고 또는 여기 있는 것이 a sufficient condition for X star feasible to be a local minimiz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러한 general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도 또 어떤 constraint를 하나 더 주자면 예,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vast space가 있고요. 지금 잘리네요. 예. functionally constrained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때요? 예, 미분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펑션들 뭐가 있죠?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 그 다음에 이제 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를 모조리 어떻게 놓을까요? 일단 미분 가능으로 놓을 거죠. 근데 이 과목에서는 그냥 미분 가능이었어요.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뭐 어쩔 건데? 우리는 테일러 시리즈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 리메인더를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그냥 미분 가능하다가 아니라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한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또 연속이다죠. 그래서 continuously differentiable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훅 건너뛰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자, 챕터 19에서는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H로 썼어요. M개의 equality constraint 펑션으로 하는데 가정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오브젝티브 펑션과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모두
그냥 연속도 아니고 그냥 미분 가능도 아니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즉 각각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도 연속이고.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미분이란 걸 왜 쓰느냐? 이 얘기를 아마 예전에 2017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는 이렇게 스무드니스 어섬션을 써요. 뭔가 스무드하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내가 그 x 값을 바꿨더니 이게 로컬 미니마이저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막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쓸 때는 뭔가 펑션이 스무드하다라는 것을, 이게 참 애매하죠, 그렇죠? 뭐 부드럽게 변한다 이런 것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continuous라는 게 그 중에 하나고 미분 가능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는 게 또 그 중에 하나고 다른 책들을 보면 finite bounded variation 또 하나고 립시츠 컨디션이 또 하나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반드시 이게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는 스무드니스만이 최적화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한 스무드니스 어섬션을 도입해서 제너럴한 티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얘가 이런 스무드니스 프로퍼티를 가지니까 이런 스무드니스 프로퍼티를 어쌔하고 유도한 예를 들면 최적화 티어리들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continuous differentiability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펑션들의 스무드니스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제너럴하잖아요. 그래서 스무드에서 어쩌다는 거냐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미분이 들어가잖아요. 먼저 그렇잖아요. 그냥 연속일 뿐만 아니라 맞아요. 연속이라고 해도 벌써 연속함수 정의할 때 어떻게 하죠? 엡실론 델타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프로퍼티잖아요. 맞아요. 로컬리. 그러니까 컨티뉴어스란 말이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은 로컬 프로퍼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다음에 디퍼런셔블 하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어때요? 리메인더를 리틀 o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층층이 켜켜이 지금 그 포석을 두고 티어리를 만들려고 어쌔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아요. 요거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스무드니스 프로퍼티를 이용하고 그러면 리틀 오 또 쓸 거고 테일러 시리즈 한 다음에 뭔가 플레인으로 그러니까 그 1차 근사를 할 거고 이렇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티어리를 조금씩 디벨롭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제너럴한 게 어려우면 simplify죠. simplify. 맞아요. 제가 S 이러면 슈퍼맨의 마크가 아니라 simplify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을 먼저 1로 놓고 그러니까 하나의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만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generalize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specialize 했다가 다시 generalize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ecialize가 simplification의 한 종류니까 simplify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똑똑한 분들이 쓴 책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참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최대한 우리 이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미국에서 사실 나온 말인데요. 보통 사람이란 말이 뭐 선거 슬로건이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위대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보통 사람인데 위대해지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천재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이 학문의 체계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보통 사람이지만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뭐 레귤러하다 뭐 이런 소리예요. 뭐냐면 이렇게요. A feasible point X star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스타가 오메가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것이 레귤러하대요. If 한 다음에 H가 뭐였지? 맞아. Equality constraint function이었지. 근데 그것의 그레디언트가 아니 뭐야 이게? 그레디언트를 X 스타에서 feasible point에서 이밸류에이션 했더니 제로 벡터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저거를 수업 시간에 처음 딱 봤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저게 96년 이제 봄학기인데 제가 95년 가을학기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석사 1학년 2학기죠. 봄학기가. 수업 시간에 저걸 딱 보는데 뭐야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제가 학부 수학 수업을 들을 때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공대 수학 그 미적분학에서는 저걸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미적분학에서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예. 요즘 최근에 책이 증보됐는데 아마 안 빠졌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에서 쓰는 그 미적분학 플러스 1 플러스 2 그 책을 봤는데 거기도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한 30년 동안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미적분학에서 가르치자. 근데 여전히 뭐 레귤러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오늘 여기 만들어 왔어요. 자 일단 컨스트레인트 셋을 써보자고요. 컨스트레인트 셋을. 자 H를 써서 어떻게 되죠?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캐피탈 오메가를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셋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S를 쓸 때도 있어요. 캐피탈 S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캐피탈 오메가는 X들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렇잖아요. 오브젝티브 펑션의 도메인에 속해야 되니까.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X in R to the N이라니까 오메가는 어쨌든 똑같이 X in R to the N 들로 되어 있는데 such that 어떻다고요? 네, constraint function equal 0 즉 h of x equal 0를 만족하는 그런 x들로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definition이에요. 말 그대로. constraint set의 definition을 equality 더 유일한 여기서 하나니까 m equal 1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의 equality constraint function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smoothness assumption을 도입을 했어요? 예, 오브젝티브 펑션뿐만 아니라 이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도 그렇잖아요.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는 그냥 저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H를 가지고 내가 이 전체 constraint set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런데 로컬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X 스타가 feasible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하게는 X 스타가 이 오메가에 속한다라고 끝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continuous differentiability를 딱 가정하면 X 스타가 feasible 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그 처음에 로컬하게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컬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X 스타 주변에서 아주 작은 영역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봐요. 오메가인데 이게 실제 진짜 오메가가 아니고 X 스타 근처에서 보이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오랫동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에 살면서 원신이라고 해보세요. 보면 그냥 평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리전에서의 어떤 우리 세상의 모델을 수학적으로 무한히 확장하죠. 그게 플레인이잖아요. 아직도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 플랫 어스한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보면 미 항공우주국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팔로우 하면서 맨날 지구는 평평해 이 거짓말쟁이들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 같다가도 자세히 보면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X 스타가 일단 오메가에 속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셋에 속하니까 feasible한데 걔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제가 뭐랬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개 근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개 근사를 해보자고요. h of x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일개 근사 x 스타에서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제로개 그러니까 상수로 근사를 하고요. 여기다 커렉션 텀으로 일개 함수를 하는데 테일러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x 스타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잠깐만요. 밑으로 내릴게요. x 스타의 그레디언트에다가 트랜스포즈해서 x 마이너스 x 스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미분과 관련된 거죠. 맞아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그러면 여기 더해지는 게 있지만 그냥 differentiable 하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근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 h를 x 스타에서 그냥 근사한 거고 우리는 이게 아니었죠. 얘가 뭐였어요? 이 값이 0이었죠. 왜냐하면 이 quality constraint 셋이잖아요. 얘가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근사하면 얘는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x 스타가 feasible 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쓴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x 스타한테는 그렇잖아요. 우주에 나가기 전에는 set of x in r to the n such that 한 다음에 내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평평한 그 노멀 벡터죠. 평면에 거기에다가 어때요? 트랜스포즈 해서 x 마이너스 스타 그러니까 뭐냐면 나 x 스타인데 움직일 수 있는 x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점 x 스타로부터 x로 가는 벡터가 x 마이너스 x 스타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래요? feasible direction이라는데 그건 이제 최적화할 때 얘기긴 한데 여기서는 뭐 movable direction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direction이라고 합시다. 어떤 디렉션이 내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디렉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h 즉 equality constraint 펑션의 gradient 벡터와는 수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로컬하게는 이 x 스타 입장에서는 constraint 셋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이퍼 플레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페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x 스타가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x 스타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플레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은 constraint 셋이 로컬하게는 하이퍼 플레인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말을 된다라고 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이제 딱 보면 알죠. 뭔가를 곱할 때 여러분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죠? 나눌 때는 반드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곱할 때는 혹시 내가 0을 곱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만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면은 저 셋이 어떻게 보이죠? 저 로컬하게는 뭐 어떻게 보이죠? 아무런 제약 조건도 없는 걸로 보이죠. 그렇지는 않다는 게 레귤레러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사실은 하이퍼 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0이면 플레인이 아니죠. 그냥 R to the N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 레귤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x 스타에서 레귤러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저 equality constraint 펑션에 의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constraint 셋이 locally hyperplane으로 보이는구나. 알겠어요? 전체 공간이 아니라. 참고로 hyperplane은 어떻게 돼요? 전체 공간에 비하면 한 차원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여러분이 평평한 평면을 하면 2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원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레귤러라는 것은 반드시 한 차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저게 무슨 뜻인지 좀 와 닿아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지만 레귤러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X스타에서 레귤러하다. feasible한 X스타에서 레귤러하다는 것은 일단 X스타가 글로벌하게는 캐피탈 오메가에 속하고 로컬하게는 그 캐피탈 오메가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이퍼플레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아니라 하이퍼플레인으로 보인다가 레귤러예요. 알겠어요? 그 지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점에서 연속이다와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과 함수가 전 x에서 연속이라는 걸 정의를 하듯이 이 레귤러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피저블한 포인트에서 레귤러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모든 피저블한 포인트에서 레귤러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냐면 만약에 캐피탈 오메가가 하나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레귤러 하면 어떻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 컨스트레인트 셋의 디멘션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스페이스지만 우리는 컨스트레인트 셋이죠. 그래서 디멘션이라는 걸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데피니션에서 디멘션 오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디멘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말했지만 여기서 각각을 하이퍼플레인으로 보는 거니까 모든 지점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하나 떨어지니까 이 디멘션을 n-1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이그젬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음을 봅시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있는 말들은 다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컨스트레인트 셋에 있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이 레귤러한 포인트라는 것은 컨스트레인트 셋 여기서 뭐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안에 모든 점에서 로컬리 하이퍼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 된다. 알겠죠? 로컬리 하이퍼플레인으로 반드시 어프락시메이션 된다. 자,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아직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그젬플을 봅시다. 자, 이그젬플에서 지금 뭐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세 개 x1, x2, x3라는 변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x1은 여기 인발브 돼 있지는 않아요. 2, 3로만 x2 마이너스 x3의 제곱이 0이다. 그러니까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죠. 지금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constraint set이라고 할 때 얘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 봅시다. 자, x1 축을 이렇게 수직축으로 잡고요. 요 오른쪽을 x2, 그다음에 저쪽 뭐를 x3라고 하면 일단 요식 자체가 어때요? x1에 대해서 무관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포인트가 요 점이 S에 속하면 이 위로는 다 그렇죠? 무한히 아래로는 무한히 S에 속하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그냥 얘를 y로 잡으면 이게 y 이퀄 x 제곱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y라고 잡고 얘를 x라고 잡으면 포물선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무관하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아래 위로 쭉 이렇게 올리면서 모든 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물면이죠. 그렇죠? 예. 근데 포물면 그러면 보통 회전 변환을 시킨 건데 이건 포물 뭐라고 해야 되더라? 네, 좀 애매한데 하여튼 포물면이라고 할게요. 포물면. 예. 예, 면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포물면이 있는데 이 포물면의 디멘션이 얼마냐? 여러분이 아마 그 뭐 블루백스 같은 어떤 문고판 과학 수학 과학 뭐 책들을 봤을 텐데 보면은 이런 어떤 서피스죠, 표면이죠. 그것의 디멘션 얘기를 하면 막 굉장히 헷갈렸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저기서 로컬하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점에서 어때요? 접하는 평면이 존재하죠, 그렇죠? 단 한 점도 예외 없이. 그리고 여기서는 평면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는 평면이고 이게 3차원에서 평면이니까 2차원이구나. 그래서 이게 디멘션이 2예요. n이 얼마예요? 3이고 1을 빼니까 2. 그래서 디멘션이 2인데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x0가 feasible 할 때 아주 조금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자유도를 갖느냐, degree of freedom을 갖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또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한다고 했는데 하이퍼플레인의 특성이에요.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조금 더 보고 가자고요.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또 뭐 복습을 하자면
R to the n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x in R to the n들의 집합이고요. The set of x in R to the n such that 한다면 어때요? 일단 x 스타가 속한다고 했으니까 x 스타 마이너스 x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노멀 벡터라고 하죠. a를. 걔를 트랜스포즈하면 0 이런 꼴이 되는데 2차원일 때는 어때요? x1, x2 축이면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직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선이고 얘가 이제 a 벡터죠. 그다음에 3차원이에요. x1, x2, x3. 그러면 어떤 평면이 있고 이렇게 잘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이 있는데 무한이 있는 걸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잘린 것처럼 했지만 이게 무한히 뻗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수직한 3x1짜리 벡터가 노멀 벡터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 2차원일 때는 자유도가 하나고 이쪽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니까 3차원일 때는 A 방향으로 못 움직이지만 요 안에서는 다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 to the n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은 degree of freedom이 n-1이다. 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x 스타로부터 노멀 벡터 방향과 내적해서 제로가 아닌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은 로컬하게 보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은 이 노멀 벡터에 수직한 것처럼 보여요. 알겠어요? 사실은 미세하게 어긋날 수도 있죠. 아주 굽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노멀 벡터와 수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뭐 잘 아는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이퍼플레인 상에서 어떤 x 스타가 있는데 거기서 d라는 디렉션이 우리가 뭐 feasible 디렉션이란 말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FONC, SONC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feasible 디렉션. 맞아요? feasible 디렉션이라고 하는 순간 necessary 컨디션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제가 이그젬플도 설명했었죠. 뭐 이렇게 2디멘션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원처럼 되고 이렇게 원처럼 돼서 이쪽이 어떤 constraint 셋일 때 내가 원점 경계는 포함하고 원점에서는 feasible 디렉션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어때요? 이 곡선을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게 모두 다 사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디렉션만 가지고 무슨 여기서 값이 증가하면 안 돼 어쩌고 하면서 necessary 컨디션을 말하는 모든 것은 necessary 컨디션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렉션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이건 뭐 movable이라고 해도 되고 아직은 D가 만약에 X 스타에서 allow 되는 디렉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D도 allowable 해요. 하이퍼플레인 상에서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 식을 보세요. 요걸 보면 저걸 D라고 놓으면 저걸 마이너스 D로 바꾼다고 제로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적해서 0이면 마이너스를 내적해도 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퍼플레인 상에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시겠죠? 그 지점에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뒤에 necessary condition 유도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나와 있는 결과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최적화 책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되니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m은 1로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스무드니스 어섬션을 도입한다고요? f와 h1이 뭐 h가 다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할 때 어떤 FONC, SONC 이런 걸 구하고 싶은데 FONC만 먼저 하는 거예요. FONC. 그럼 어떻게 써요? X 스타가 feasible 하면 그렇죠? 그리고 X 스타가 그러니까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이 constraint set을 로컬하게 이제 어떻게 근사하려고 하이퍼 플레인으로 근사하려고 조건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제 컨디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X 스타가 레귤러한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는 로컬 미니마이저인 레귤러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요. If X star is a regular local minimizer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두 조건이 붙은 거예요. then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이제 오늘은 first order의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귤러가 중요해요. 레귤러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레귤러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equality constraint function을 가지고 레귤러 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constraint set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레귤러 하다 안 하는 내가 constraint set과 어떤 관계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constraint set에 포함되면서 constraint set이 평면으로 보이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어떤 조건이 되느냐. 그런데 여기 유도 과정을 제가 읽어봤는데 수업 전에 그리고 제가 2017년 강의도 봤지만 참 이해할 수 없게 써놨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 뭐라고 됐냐면 보통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결과를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일단 얘는 뭐죠? 얘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 맞아요? 얘는 뭐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의 그레디언트. 그랬더니 그레디언트를 둘 다 엑스스타 지금 로컬 미니마이저로 클레임되는 녀석에서 이밸류에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스칼라 람다 스타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잠깐 이게 무슨 뜻이야? 벡터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있는데 다른 벡터의 스칼라를 더해서 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나서 생각하면 얘가 얘랑 평행하구나. 칸스탄트 멀티플이구나. 또는 패럴렐 평행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레디언트 오브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레디언트 오브 이퀄리티 펑션과 패럴렐하다.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죠? 패럴렐하다 도대체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맞아. 이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과 관련됐으니까 feasible direction D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를 내적해요 여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D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해요. 그럼 여기도 D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는데 0과 내적하면 스칼라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칼라 0이고요. 아까는 벡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레디언트와 feasible direction을 내적하고요. 또 그레디언트와 이거는 이제 set constraint 펑션이에요. 이를 내적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좋은 게 뭐죠? 얘는 제로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퍼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feasible direction은 항상 어때요? 그 하이퍼플레인은 노멀 벡터와 수직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하이퍼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den이니까 또 den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den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합이 0이라고 했는데 얘가 0이니까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와 feasible direction을 내적했더니 0이더라. 그런가? 아닌데 feasible direction으로 가면 값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왜 포지티브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이퍼플레인에서는 D가 feasible 하면 마이너스 D도 feasible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지면 그렇잖아요. 사실 얘 말고 마이너스 D로 하면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0인가 보다. 이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를 음미하는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가 말하는 것은 저 결과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와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이퀄리티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컨스탄트로 더하니까 0이라는 건데 거기다 D를 feasible direction 해보니까 결국은 feasible direction과 그레디언트의 내적이 0이다. 뭐 보던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맞아요?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 보던 거잖아요. 저게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 그때는 어때요? D가 feasible한 거기서도 마이너스 D가 feasible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티브일 수도 없고 네거티브일 수도 없으니까 0이어야죠. 그러니까 그래 넘어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그 다음에 저거를 하나로 안 하고 두 개로 해요.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m개가 되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분해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일단 X스타가 레귤러한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이 말을. 그래서 if는 일단 가져가고 then 한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first order condition 할 거니까 feasible direction D에 대해서 X스타에서의 모든 feasible direction에 대해서 성립하는 뭔가를 유도할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붙어요. 요 라인은. 알겠어요? 요 라인은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necessary condition을 찾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요 1번 레귤러 하라는 것과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것을 차례차례 이용해 보자고요. 뭐가 나오나.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예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으로 레귤러 하다는 것은 뭐죠? 요거일 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의 그레디언트와 feasible direction. feasible direction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x스타에서 x 차이를 d라고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d도 feasible 해요. 둘 다 써야 돼요. 넣었더니 제로더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레귤러 하다는. 두 번째는 뭐죠?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했잖아요.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해봤지만 그냥 미분 가능하다도 아니고 우리가 f에 대해서 스무드니스 어썸션을 쓰잖아요. 그래서 쟤를 가지고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봐요. 일단 그럼 f of x 오브젝티브 펑션은 x0에서니까 먼저 0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요 x-x를 내적해야죠. 그 다음에 little o of 1차 x-x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요 두 번째 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텀에서 x-x가 d feasible direction이라고 하면 여기서 요 그레디언트와 내적한 것이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양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양수면 어떤 디렉션에 대해서 이게 양수면 어때요? 얘는 훨씬 빨리 사라지죠.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바로 스무드니스 특히 이제 continuously differentiability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니까 얘가 도미넌트하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양수면 얘 값은 이 값보다 양수가 되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feasible direction으로 갔으니까 함수값이 커졌으니까 나는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게 모순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번에서 마이너스 d도 feasible dir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값이 증가해야 하는 순간에 나는 그 값이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순을 피하려면 제로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이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것이 바로 feasible direction과 그레디언트가 0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얘와 얘를 함께 써보자고요. 자, 어떤 벡터 D가 있는데 얘는 그래드 H와도 수직이고 맞아요? 그래드 F와도 수직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R to the n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D in R to the n such that grad H x 스타 트랜스포즈 D는 0. 이러면 하이퍼 스페이스가 나오죠. 맞아요? 하이퍼 플레인이 아니라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 어때요?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어떤 서브 스페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디멘션이 어떻게 돼요? n-1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디렉션이 얘와도 수직이고 얘와도 수직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람다 스타가 존재해서 두 개 더해서 0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걸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구구절절.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나요? 예.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feasible, 여기 every feasible direction이잖아요. 모든 feasible direction에 대해서 얘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feasible direction이 어떤 하이퍼플레인이죠. 하이퍼스페이스를 이루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이퍼플레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때 여기서도 움직여야 되니까 예. 결국은 얘와 얘가 이 두 개의 노멀 벡터가 패럴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수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개일 때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쭉 건너뛸게요. 여기는 저 말을 그냥 다르게 해놨고 여기 보면 PDF로 바뀌면서 좀 뭐 이상하게 변환된 게 있는데 요건 넘어갈게요. 그럼 쭉 넘어가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 하나가 이제 재밌는데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걸 티어리로 만들었는데 듀얼 펑션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에 있는 거 해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레귤러한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그냥 유도를 했어요. 레귤러하다는 정의를 쓰고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정의를 쓰고 언제 펑션이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한 펑션들일 때 했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오브젝티브 펑션 있잖아요. 걔와 equality constraint 펑션 h를 가지고 어떤 람다를 가지고 더해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함수 l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라그랑지안이라고 해서 라그랑지안 펑션이라고 해서 l을 따왔는데 어떤 책에는 대문자 l로 돼 있고 이 책에는 소문자 l로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때요? 베리어블 x와 람다의 함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함수들을 결합해서 뭘 값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이 함수는 한 차원 높은 함수예요. 주의하세요. 아까 오브젝티브 펑션과 equality constraint 펑션은 r to the n에서 into r인데 이건 r to the n plus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최적화하면서 배운 걸 가지고 문과 사람들이 붙이지 않았을까.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자. 예. 그래서 이게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펑션들이 나에게 준 모든 펑션들이 r to the n의 펑션이지만 난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얘의 그레디언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 벡터 x와 람다로 묶은 새로운 어떤 벡터가 베리어블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벡터로 그레디언트 계산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x1, x2로 돼 있는데 함수 f를 그레디언트 계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차례차례 구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f를 편미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구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l이라는 펑션을 먼저 l이라는 펑션을 x1에서 xn까지 미분하고요. 편미분. 그 다음에 l이라는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편의상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을 그냥 l을 그레디언트 구할 때 x에 대해서만 했다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l을 그레디언트 구하는데 람다에 대해서 했다. 사실 얘는 말했지만 d 람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노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참고로 저 네블라 밑에 있는 역삼각형 밑에 있는 첨자가 저 베리어블로만 편미분해서 만든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first order 우리가 컨디션 했으니까 일단 그레디언트 구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 상태에서 풀어서 보겠어요. 이제 풀어서 보면 먼저 자 얘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얘가 되죠. 얘는 상수고 얘를 편미분하니까 이렇게 되죠. 잠깐만 이게 뭐죠? 아까 우리가 라그랑즈 컨디션이라고 불렀던 그 FONC에 나오는 좌변에 나오던 그 식이죠. 다만 x는 일반적인 x고 x 스타가 아닐 뿐이에요. x 스타도 되지만 일반적인 x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얘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얘는 지금 람다로 보면 제로죠. 미분하고 나면 상수니까 얘는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냥 h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 가지고 어떻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라그란지 컨디션을. 그래서 얘를 0으로 놓으면 0벡터로 얘가 0벡터고 얘가 스칼라 0이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뭐예요? 얘를 x 스타 람다 스타라는 것에서 이밸류에이션에서 제로가 된다고 해보세요. 가정을 FONC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지금 x와 람다를 x 스타 람다 스타로 바꿔야 되고 여기 x 스타 람다 스타로 바꾸는데 여기는 뭐 람다 스타가 없어요. 그냥 x 스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를 x 스타 넣고 여기 람다 스타 넣고 x 스타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바로 조금 전에 아까 찾았던 라그랑주 컨디션이 됐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걸 만족해야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x 스타가 feasible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해석이 어떤 재미있는 해석이 되냐면 한 차원 높은 재미있는 해석은 뭐냐면 라그랑지안 펑션이란 걸 만들어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한 차원 높은 걸 만들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나오던 그 디어렘을 또는 라그랑지 디어 컨디션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x 스타와 람다 스타가 저 새로운 한 차원 높은 펑션의 FONC를 만족한다라고 놓으니까 그냥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minimize over x and 람다.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f of x 플러스 람다 h of x. 그다음에 서브젝트 to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해서 지금 우리는 set 그러니까 equality constraint 펑션으로 constrained 되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문제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을 unconstrained로 한 차원 높게 보면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디어렘의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알겠어요? 왜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는 사실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죠. 거꾸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물론 이걸 사람들이 막 곰곰이 연구한 거예요. 왜 될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라그랑지안이라는 라그랑지 듀얼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등장하는 그 라그랑지 컨디션을 그 FONC처럼 보이는 FONC를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의 FONC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FONC는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에서 이퀄 제로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퀄 제로 났더니 얘 나오고 엑스타가 피저블 하다는 얘기네. 얘 나오고 라그랑지 컨디션이네. 맞아요? 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라그랑지 컨디션즈라고 해요. 왜냐하면 라그랑지 펑션을 미분했기 때문에. 알겠죠? 저 feasibility 있잖아요. hx 스타 이퀄 제로도 포함해서 라그랑지 컨디션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좀 더 쓸게요. 예. 이제 이그젬플들은 여러분이 하면 되고요. 여러 개일 대로 봅시다. 이제 general이라고 돼 있지만 m이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함수가 여러 개 주어져요. 근데 똑같아요. 접근법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x스타는 레귤러한 로컬 미니마이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FONC 타입 리절트를 원하니까 항상 for every feasible direction at x스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레귤러하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하이퍼플레인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는데 문제는 함수가 여러 개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 가지고 x스타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그 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디렉션 하면은 또 하이퍼플레인 같은 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m 번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3차원 공간상에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여기서만 움직여 그러면서 현재 나의 지점을 지나는 어떤 하이퍼플레인 하나 줘요. 그러면 야 2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 더 있어 하면서 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깐 이게 패럴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냐면 이 레귤러 조건을 확장해요. 둘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레귤러 조건을 이 그레디언트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X 스타 지점에서. 그러니까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0벡터가 있으면 그 set of vectors를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각각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하이퍼 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면서 얘들이 다 노멀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리던던트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좋은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 펑션들을 스칼라 펑션이니까 붙여서 칼럼 벡터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칼럼 벡터로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h의 언더스코어 지금 밑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밑에 벡터라는 뜻이에요. x라는 이번에는 x in r to the n이 들어가서 h in r to the m이 나오는 이런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펑션이죠. 이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저런 경우에는 뭐예요? 자코비안 매트리스라는 게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엔트리들을 이 베리어블 하나, 둘, 셋, 넷, n 개까지로 편미분해서 오른쪽으로 쫙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칼럼 벡터인데 쫙 만들어서 매트리스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 책에서는 그냥 캐피탈 D를 앞에 붙여서 죄송합니다. 여기 언더스코어 빠졌어요. 예. 이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펑션 밸류드 그러니까 벡터 밸류드 펑션을 미분하는 건데 그때는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만들죠. 그렇죠?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만드는 걸 캐피탈 D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트랜스포즈 돼서 들어간 게 맞습니까? 예,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해서 얘도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0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뭐죠? 요게 이 녀석이죠. 자, 여기다가 D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D는 0, 이거 곱하기 D는 0, 이거 곱하기 D는 0이니까 여기 다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레귤러 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레귤러 하려면 피저블 해야죠. 그렇잖아요. 로컬 미니마이저라면 피저블 해야 되니까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고요? 예. 자코비안 매트리스와 H의 자코비안 매트리스와 나의 피저블 디렉션 벡터의 곱이 또 실수했네요. 제로 벡터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제로인데 뭐 얼마예요? 얘는 랭스 m이죠. m개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잘 보셔야 돼요. 하이퍼 플레인들을 가지고 내가 교집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두 개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피접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피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반대 방향도 피접을 하구나. 그다음에 d h x 스타 마이너스 d도 0이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이퍼 플레인이 등장하면 이 방향이 피접을 하면 반대 방향도 피접을 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으니까 또 f of x는 그래서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f of x는 feasible direction d에 대해서 먼저 0승, 그다음에 0차, 그다음에 1차, 그다음에 2차 이상은 리틀 o로 다 할 수 있는데 앞에서와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feasible direction으로 이 두 번째 텀이 1차 항이 0이 아니면 어때요?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니까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로컬 미니마이저란. 그래서 얘는 어때요? 반드시 0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 D라는 것과 내적에서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그레드 오브 F가 어때요? 예. 이 녀석들로 스팬되는 스페이스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둘 다 만족하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여기서는 이제 칼럼 스페이스로 했지만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람다 스타가 존재해서 제로 벡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네. 어떻다고요? 얘가 이렇게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고 또 다르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fx 스타 플러스 람다 스타의 트랜스포즈에 잠깐만요. 트랜스포즈가 있어야죠. 디허미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에서는 얘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칼럼 벡터인데 D로 하면 로 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 벡터로 정의를 해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대칭이 되겠어요. 쭉쭉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있나 보네요. 저 뒤로 가겠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의 트랜스포즈고요. 맞아요? 얘는 H의 그레디언트의 트랜스포즈들이 들어있어요. K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건 제로 로 벡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의 그레디언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 알겠죠? 네. 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게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말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하면 나오는 거를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 누가 말해주면 정보가 막 누락돼 있어도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그래피컬하게.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노멀 플레이. 하여튼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가 한 차원 높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이 있는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차원을 높여서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랭스 n짜리고 h는 랭스 m짜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는 n 플러스 m개의 변수로 하죠. 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 차원이 m 차원 높아진 거예요. m 차원 높아진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티어렘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의 FONC 즉 뭐냐면 여기는 x 스타 람다 스타가 그렇잖아요. FONC를 만족한다는 것은 이 그레디언트에서 제로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제로 벡터는 랭스가 n 더하기 m이죠. 그래서 얘를 또 어때요? 그레디언트를 아까 두 개 쪼갰잖아요. x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람다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쪼개보니까 람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결국은 x가 피저블하다는 얘기일 뿐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구했던 그 라그랑즈 컨디션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거 둘을 합쳐서 라그랑즈 컨디션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런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을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으로 바꿔서 FONC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지금으로선. 그런데 말했지만 스티븐 보이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맞아요? 그다음에 뭐 Linear Algebra and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 이런 책들 다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간 책들을 다 보면 전부 어때요? 이제는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에 있는 그런 류의 듀얼 펑션,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 듀얼러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해석을 이제 그냥 재미있는 해석이야가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모든 데서 적용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챕터 19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교과서에도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읽어봐도 뭐 안 돼 있고 제가 2017년도 강의 때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안 했던 거를 한번 마음 먹고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그냥 모르겠는데 나는 매뉴얼에 있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 때처럼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 예. 해가지고 그냥 그래 레귤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레귤러한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말 고지곧대로부터 답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디어렘들을 유도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 말이 되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레귤러하다는 것은 x 스타에서 하이퍼 플레인으로 보인다는 거고 노멀 벡터와 수직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과 수직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레디언트와 내적에서 0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두 벡터가 패럴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모든 녀석과 다 수직해야 되니까 내 그레디언트 벡터가 걔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야지 어때요? 예, 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레디언트 D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삐져나가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 스팬 오브 그레드 오브 H들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때요? 일단 문제가 되죠. 그레디언트가 막 이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D 방향으로 움직이면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로컬 미니마이저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 inequality도 있을 때 어떻게 또 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